네, 잠시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전문가와 전망해 봅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나온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한 부분 무슨 뜻인가요? 네, 저도 지금 본 지가 막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지금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최근에 미국 쪽 일부 세력 중에서 이제 마가 세력 중에 일부라고 하는 거죠. 네. 마가 세력 중 일부와 또 국내에 또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이런 분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스탄이라는 분, 또 고든창이라는 분,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주장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금 현재로서 일단 해보고요. 네. 또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용어가 이제 숙청 또는 혁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펄지라고 하는 영어인데 숙청보다는 박해에 더 가깝습니다. 박해를 하거나 박해 아니면 혁명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박해에 해당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주요 의제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도전적인 부분은 그 동맹 현대화, 전략적 유연성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좀 풀어주시죠. 네. 전략적 동맹 현대화라는 말을 먼저 봐야 되겠는데,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고위 참모들이 세상이 변했고 미국도 변했고 한국도 변했는데 한미 동맹의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 10년,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하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 유연성 자체는 2006년에 이미 합의가 된 겁니다. 그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걸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확대의 주요 내용은 전략적 유연성이 사실은 주한미군이 한국에만 붙박이를 넣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중동, 필요하다면 다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글로벌 기동군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중에서 특히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임무를 추가하는 것을 명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도 주한미군의 유연화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결론이 나올까요? 이 문제는 결론이 쉽게 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에게 있어서 북한군의 침공에 대비하고 억제하는 것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재차 확인이 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죠. 그런데 여기 주한미군이 중국군을 견제하는 쪽으로 명기가 되면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국으로 인정하고 간주하고 모든 조치를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굳이 주장한다면 차후 과제로 넘겨질 가능성이 많고요. 대통령 레벨에서 협의가 된다면 미국 측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임무를 명기하는 것이 자충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협의 결과 그런 요구는 양보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충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자충수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주한미군은 한국군을 도와주는 존재인데 네. 전쟁이 날 것을 상정한다는 것은 북한군의 침공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군이 침공을 해서 전쟁이 나면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도 개입하고 해서 한미연합군은 중국군의 침공에 가능한 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28,500명은 중국의 북부 전구에 배치되어 있는 30만 명과의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도 이미 가상의 시나리오로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30만 명의 북부 전구 병력을 견제하는 주한미군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린다면 그러면은 중국으로서는 오히려 한 10만 명 정도 빼서 타이완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가 한국인데 하필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말은
그야말로 자충수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말하는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리고 미국이 이야기하는 주한미군의 유연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20년 전에 나온 얘기고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 포인트는 미군 전 세계에 파견되는 미군이 어느 한 곳에 주둔해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 문제가 생기면 기동군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네. 최근에 말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미래형 전략화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고 북한의 침공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기술,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 전쟁 양상에 대비한 군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있어서 위성 기술의 연계라든가, 뭐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다든가, 뭐 무인 전투 체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미 연합군이 그런 쪽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미래 전쟁이 그런 쪽으로 가니까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협력하고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거론되는 게 이 원자력 협정의 개정인데요. 이건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상업적으로 보면 네. 미국에는 첨단 기술, 원천 기술이 있고 국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런데 시공 기술이 없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기술도 없고요. 근데 그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이외에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새롭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 속에서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된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협정에 따라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 원자력 관련 사업 개입은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적 핵 이용이 군사적으로 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123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123 협정을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직은 그게 없는데 네. 그 부분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불신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 2, 3년 동안, 3, 4년 동안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일부에서 많이 나온 바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에너지부가 이 문제를 관장하는데 에너지부 쪽에서 불신의 정도가 더욱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네. 상태 속에서 원자력 협력 협정 123 협정을 개정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쉬운 게 하나도 없군요. 경제 쪽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미국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많이 다르죠.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진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되는 그런 형태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권국가 최고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또는 그 지지자들의 어떤 성향 때문에 생겨난 정치적인 쇼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가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불과 몇 주일 만에 협상이 마무리되고 네. 심지어 협상의 합의문 문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두 합의를 했고 구두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합의됐는지 어떻게 합의를 이행할 것인에 대한 로드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방법이었다면 수백 페이지의 합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분히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 농산물 추가 개방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장과는 다른 말을 해서 말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번 회담에서 논의가 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가면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그 말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서 지난번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불리하게 됐다, 미국에. 그래서 일부 산업 분야, 즉 농축산물 분야를 비롯해서 몇몇 분야에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협상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 참모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수정하는 문제가 의제로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미국을 방문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고요. 네. 이번에 조금 아까 초엽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